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의 책임은커녕 유권자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창군이 설립한 영농주식회사 황토배기가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한 국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인문학 등 순수 학문을 잇따라 폐지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취업 관련 학과만 살아남는 상아탑의 현주소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총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후보가 없는 선거구가 많습니다. 전북에서는 여당이나 마찬가지인 분열된 야당 얘기입니다. 깜깜이 선거는 둘째치고 전북 정치, 나아가 유권자 무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을 2개 선거구에서 20여 명의 총선 예비 후보들이 난립한 익산. 더불어민주당은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을 컷오프한 뒤 공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실 리가 없어요. 김관영 의원이 탈당한 군산 선거구에도 더민주당은 후보 공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예비 후보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계파별 다툼 속에 경선 방법조차 발표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뒤늦게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익산처럼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도내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3곳, 국민의당이 6곳입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지역에 누가 후보로 나설지조차 알 수 없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람이 정치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걸 좀 보고 당을 떠나서 일단 그 사람을 보고 두 번째가 당인데 저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오로지 이번 선거는 오로지 당만 보고 찍어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텃밭을 두고 다투고 있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좋은 일꾼을 뽑고자 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이번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마저도 도내 3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텃밭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넘어 소수 정예로 유권자 혁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4.13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 3곳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군산에는 조준호 전 정의당 대표, 익산을에는 권태홍 전 당 사무총장, 김제 부안은 강상구 현 중앙당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단 3곳이지만 모두 중앙당 핵심 인력을 전진 배치하며 원내 진입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북이 변화한다면 야당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서 전북의 최고를 공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과 생태, 에너지, 노동 분야에 특화된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전북 총선 공약으로는 새만금 해수 조기 유통으로 주민 공동체를 복원하고 익산의 협동조합 중심지를 조성, 혁신도시 채용 할당 의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5%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풍족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014년 19대 총선 당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득표율은 도내에서 15%를 웃돌았습니다. 정의당은 보수와 경향이 강한 현 정치권에서 유일한 진보 세력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전북에서는 기득권 세력인 거대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을 통해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19대 당시 현역 당선자까지 배출했던 전북의 진보 세력이 20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내에서 익산 을지역이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익산 갑과 남원 순창 임실은 오늘까지 경선이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제 부안과 전주 갑 그리고 익산시장 재선거 경선은 내일 마무리되며 전주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후보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말이나 휴일까지 여론조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 법인인 고창 황토배기 유통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오롯이 경영 실패 탓인데 피해는 투자에 참여한 지역민 3천여 명에까지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지역 농산물 유통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고창군이 주도해 설립한 고창 황토배기 유통 주식회사 고창군이 30억 원을 투자했고 고창군민 3,200여 명도 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손대는 사업에서 큰 손해가 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킬로그램당 3,000원의 고추를 샀는데 이듬해 고추값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큰 손해가 났습니다. 결국 고추 사업에서만 27억여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구마 8억 원, 배추 7억 3천만 원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거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예측이나 시세 판단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재고를 그때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재고를 1년 넘기면 농산물은 뚝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뚝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급기야 누적 손실금이 68억여 원으로 불어난 황토배기 주식회사. 지난해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으로 감자했고 78억 원이었던 자본금은 9억여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업에 투자한 3천여 명의 군민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주변에 좀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소농인지 대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국민들이 주식한다고 그것도 투자에 끝나가 농사지 다 보니까 참 됐는데. 고창 지역에서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인 군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이 지금 잘 못했죠. 너무나 수수방관했고 거기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지역 농산물로 수익을 남기겠다며 군민들까지 끌어들여 설립한 황토배기 유통 주식회사. 부실 경영으로 군청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갈 처지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요즘 대학을 평가하는 거의 유일한 잣대는 취업률입니다. 대학이 마치 직업훈련기관처럼 바뀌면서 상아탑의 상징인 인문학이 위기입니다. 대학기획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원광대는 인문대 한국문화학과와 독일문화언어학과를 폐지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학교 측은 인문대와 사회대 그리고 예술대학의 일부 학과까지 없앴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이나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과를 중심으로 매년 폐과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과가 예정돼 있거나 예상되는 학과의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배우러 가려고 학교를 갔는데 그 비싼 등록금 내고도 제대로 된 배움을 못 받으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까지 맞물리면서 인문학 등 기초 순수학문의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근거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로 인문예술대학이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요. 가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대학의 효율화를 교육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개 대학에 2천억 원이 투입되는 프라임 사업은 대학 정원 조정과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공학 계열로 이동시키는 대학에 혜택을 줍니다. 이미 구성원들과 내용을 겪으며 인문, 예술대학을 통폐합한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다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용은 실제로는 이제 그 적재적소에 맞게 이제 적응해 가는 것일 텐데 그런 적응을 하려면 기초 부분이 튼튼해야 되죠. 스티브 잡스의 창의력을 키워준 인문학. 우리에게 이런 인재가 없다고 탓할 게 아니라 인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이른바 코어 사업 지원 대상에 전국의 16개 대학과 함께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9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인문대학의 구조를 글로벌 지역학과군과 인문융합학부군 등으로 개편해 특성화된 인문학 발전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지사를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연금 미가입 실태를 조사해
국민연금을 직권으로 가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공단 측은 사업장들이 연금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들의 연금을 보조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권 가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코올이나 도박, 인터넷 등의 과도한 의존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저 개인의 상담 문제로 치부하기 쉬운데 심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건강과 레저,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는 하루에 서너 건씩의 전화나 면접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코올 상담센터로 출발한 탓인지 여전히 알코올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누가? 네. 뭐라고 그러면 그냥 사양을 못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주니라고. 지난 1년의 결과도 비슷한데 최근 들어서는 도박 관련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녀 7대 3 정도의 비율에 직업은 무직과 전문직 등 특정한 직업군별로 다르지 않아 중독이 더 이상 특이 사례는 아닙니다. 중독의 원인으로 상담자의 70% 이상이 개인적인 이유를 꼽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독이 가정폭력 등의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나 이렇게 그런 문제들로 많이 이어져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많이. 실제로 일반 병의원에는 전문치료센터가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유형과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금단 현상을 호소할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금단 증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학적인 증상 같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치부하고 감춰두기에는 중독이 가정과 사회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며 상담과 치료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 4분기 도내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나타나 지난 2006년 8.4%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북 지역의 실업자는 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천 명 늘었으며 남녀 실업률은 3.5% 안팎으로 비슷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금품 전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순창군수 부인 권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때문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는 지난 2013년 공무원 취업 청탁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에 김규태 목포대 사무국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김신임 부교육감은 고창 출신으로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불법 건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1년에 한 차례만 부과하던 이행 강제금을 2차례로 늘리고 2차례 이상 적발되면 부과액을 50%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전북 순환관광버스가 이번 주부터 매 주말 운영됩니다. 순환관광버스는 테마형 17개 코스와 서울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4개 코스, KTX 연계형 등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농악전수를 위해 익산 함열여고 등 7개 학교가 전승학교로 지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리농악과 임실 필봉농악 등 7가지 농악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위한 전북은행의 장학금 전달은 올해로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60만 명이 찾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탐방객 편익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완주군은 체육 행사가 가능하도록 잔디광장에 풋살장과 족구장 등을 설치하고 등산로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일명 특정 도서에서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레저보트나 낚시어선을 이용해 특정 도서에 무단 출입해 수산 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과 부안 지역 12개 섬이 특정 도서로 지정돼 있으며 해경은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